안녕하세요. 이가피어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떠날 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마영 지음 샘 앤 파커스에서 22년 9월 14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심리학 책이기도 하고 떠날 수 없는 관계는 없다는 책의 제목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친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녀의 마음속 부모는 절대적이고 위협적이던 과거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둘 사이의 평행선도 좀채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이토록 기구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 또한 진정으로 단 한순간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자기 몫의 삶을 다 살아냄으로써 자녀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부모가 쉬운 굴레를 걷어내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온전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완전함과 다릅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뒤틀리고 모자란 모습까지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치료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함이 밀려올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살면서 알아가 보자 라는 무지의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든 근간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제1장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경험이 많은 상담사들과 모여서 하룻밤을 새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인에게 애착 검사를 해보면 안정 애착 유형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상담사들 가운데서도 안정 애착형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저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부모와 연을 끊거나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내고자 할 때 통제 불가한 삶의 요소들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더라도 내 안에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양한 모순적 경험과 양가적 감정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그 어느 쪽도 부정하거나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상쇄시키지 않고 양쪽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감사함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최선인 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의 본질입니다. 제2장의 제목은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짜증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짜증입니다. 그래서 짜증의 원인을 쉽게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으로 돌리게 됩니다.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내 마음의 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두려워서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용기를 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짜증을 잘 느끼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내 욕구가 무엇인지 또 뭘 원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짜증이라는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3장의 제목은 내가 선택한 관계라도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인가요? 모든 사랑이 짧은 환희의 순간 뒤에 따르는 속박과 후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선택에 책임이 따르듯 사랑의 지속에도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용기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 사랑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려갑니다. 반면 성숙한 사랑의 역량을 지닌 사람들은 부부 각자가 나선형의 동심원을 그려나갑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는 두 개의 동심원은 때로는 더 가까이, 때로는 더 멀어지는 변주를 계속하며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합니다. 즉,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반려자와 연결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공예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재탄생한 그릇은 내가 원하던 모양이 아닐 수도 있고 메울 수 없는 작은 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고 끝끝내 메울 수 없는 그 틈 덕분에 이해와 노력의 여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부부 모습이 그리고 인생이 이런 형태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재탄생한 그릇은 원도자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지막 제4장의 제목은 나 자신과 화해하고 괜찮은 관계 맺기. 한 유명한 발레리나의 조언으로 시작합니다. 작품의 완성도는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는 부드러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모습과 경험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이겠지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고성을 내며 부부싸움하는 것은 자중해야 될 행동이지만 많은 부모가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맙니다. 그러다 또 칼로 물베듯 어느새 화해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정하게 지내면 아이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녀가 납득할 만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까 소리 지르고 싸워서 많이 무서웠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진 건데 이제 화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다정하고 절대 싸우지 않는 부모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행동 간의 연결성을 제공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일관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내 생각의 주인이 과연 나일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생각의 흐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시부식간에 떠오르는 침투적 사고이거나 잡념이거나 공상이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현실에 기반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사고 활동을 합니다. 바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를 모색하는 문제 해결적 사고입니다. 아무리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사람이라도 타인이 레드라인을 넘어올 때는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란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는 자기 주장을 해야 할 타이밍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리고 분노는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적절하게 표현합시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작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경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자고 제언합니다. 이 책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 메타인지나 정신화나 마음챙김이나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포함됩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과 보람의 병원에서 일했던 저자가 에세이식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